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꾸 검찰 보러 입증을 하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박모 씨나 예. 법인카드나 그분의 개인카드로 그 연어 횟집 특정돼 있더만요. 특정됐습니다. 바로 앞에 예, 있는. 네. 거기서 결제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면 금방 알잖아요. 금방 알죠. 검찰이 맘만 먹으면 벌써 밝혔을 겁니다. 금 봐라. 결제 기록 없지 그날. 거기 연어 결제 기록이 나오면 덜컥 걸리는 것이고. 그렇죠. 김원준 씨가 계속 얘기합니다. 마치 이것이 사실인 듯하게 질문을 하죠. 결제 기록 검찰이 조사 못하는 걸로 봐서 연어 샀네 라는 어찌 보면 조롱조의 질문으로도 보입니다. 그러자 이화영 전 부지사는 한술 더 떠서 검찰이 맘만 먹으면 카드 결제 내역 금방 밝힐 수 있는데 못 밝히고 있다. 연어 횟집은 특정되지 않았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등 결제 내역을 다 조사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주장대로 쌍방울 관계자도 특정했고 연어 횟집도 특정했어요. 그러자 검찰이 쌍방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다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외부 음식 구매 내역 자체가 쌍방울 결제 내역엔 없다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본인들은 뭐 하나 입증도 못하고 진술을 계속 바꾸면서 검찰 보러 입증하라, 자료 내라라는 요구만 많아지고 있는 셈이 됐는데 일단 출정 기록 공개하라라고 해서 6월 말 7월 3일, 7월 5일 검찰이 출정 기록 다 공개했어요. 진술 녹화서 사진도 검찰이 공개했어요. CCTV까지 잠시 후에 보겠지만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러자 이화영 전 부지사 쪽에서는 아니 그 쌍방울이 카드 결제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냐. 자신 있으면 공개하라. 그것까지 공개했어요. 근데 뭘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할 게 뭐 더 이상 있나요? 아니 이 정도면 너무나 명확해진 거예요. 물론 처음에 뭐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니까 이게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했지만 그 검찰에서 다 낸 거 아니에요. 뭐 5시, 6시에는 뭐 구치감이 있었고 호송차를 타고 있었다. 그 관련된 뭐 알리바이를 전부 다 검찰이 주장해서 다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뭘 더 내야 하는지 모르겠고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날짜는 특정하지 않겠다. 검찰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이 우리가 몇 월 며칠 회유 협박을 어디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거예요. 그리고 좌충우돌 하다가 막합하러 가다가 결국 자신이 파놓은 수렁에 빠진 결과라고 봐요. 수원지검에서 근무하셨죠? 네. 수원지검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이 전 부지사나 민주당 일각의 이런 요구가 막가파식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세요? 마카파 플러스 저는 좀 악질적이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 아까 이 얘기했잖아요. 검찰의 동네 건달도 아는 짓을 하고 있다 하는데 이거 동네 건달도 하지 않는 짓을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저는 변호사가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변호사가 스스로 저런 주장을 하는지 네네. 아니면 이화영 씨의 말을 받아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 변호사에 대해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있어요. 두 가지 의구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이전 총선에서 대장동 관련된 변호사랄지 다 국회 입성했잖아요. 예. 국회 입성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지. 지역 정치인 출신이라는데. 그렇죠. 경기도 지역 정치인 출신이라는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런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첫 번째고요.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는 저분이 변호사로서 어떤 자질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지금 제기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검찰 회유 압박 그런 것들이 사실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변호사라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만 들어가서 팩트 체크를 확인해 보면 이건 주장했다 잘못하면 역풍 맞겠다. 거짓말이 드러난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 정치계만 있고 변호사 업무를 안 했는지 특히 이제 형사 사건을 좀 안 해본 변호사가 아닐까. 그냥 그러다 보니까 형사 사법 시스템이랄지 뭐 녹화실에서 일어난 일이랄지 이런 거에서 잘 모르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음모론적 시각으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법적인 거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배운 어떤 공부 또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형사 절차에 대해서 좀 제가 볼 때는 좀 무지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개인 견해입니다. 네. 더군다나 최근에
뭐 진술 녹화실에 뭔 몰래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고 그러는데 검찰이 왜 몰래 카메라 거기다 설치해둬요? 저 모서리에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쪽에는 조사하는 사람과 조사받는 예. 사람을 할 수 있는 상반신에서 촬영할 수 있는 곳은 다 설치돼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건 잠시 후에 왜 이걸 몰래 카메라 몰고 가는가 예고편까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김광산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자, 안영환 의원님 KBS 방송 기자 출신이셨죠? 네. 방송 기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8년 했습니다. 18년 하셨죠. 네. 법조 출입도 하시고 네, 네. 경찰 출입도 하셨죠. 네. 이런 사건 잘 취재해서 아실 텐데 이쯤 되면 누구 말이 사실입니까? 이 대표는 100%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주장이 사실로 보인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기자들이 보기엔 시점도 막 바뀌다가 이젠 특정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장소도 계속 바뀌었고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안 마셨다고 하고 이제는 자신 있으면 법인카드 결제 내역 보라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없고 오랜 기자 생활의 감으로 보실 때 어떤 판단하십니까? 일단 민주당에서 뭐 또 속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잘못 문 겁니다. 네. 물었다고요? 네. 사실 이화영 지사 측에서 이야기 나오니까 덜컥 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전제는 심리학 용어의 인지 편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를 보통 한 곳에 주차를 하잖아요. 우리가 넓은 주차장에서. 그런데 어느 날 뭐 밤에 술을 마시고 그 자리에 자리가 없어 딴 데에 주차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자리를 그대로 찾아갑니다. 술 마시고 주차하면 안 되죠. 운전하면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주차장에 네. 뭐 대리 요원이 뭐 주차를 했다 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냥 항상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사고를 하는 인지 편향인데 검찰은 나쁜 집단이다. 거짓말한다. 음모를 꾸민다. 조작한다. 증거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평소에 검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인지 편향이 나타나서 자 이화영 전 지사 측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랬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이화영 지사 전 부지사의 말이 바뀌니까 이건 아닌데 이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내 주차 공간이 이게 거기 차가 없어. 우리 대리 운전하시면 딴 데 이제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판에 가서 보니까 이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 이재명 지사의 이재명 당 대표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에 가서 보니까 그 주장이란 게 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튼 결정적인 이제 민주당에서 꼬리를 내렸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저기에 대해서 이제 좀 주저하게 된 것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전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팩트가 맞는가 여부는 이화영 전 지사 현장에 있었던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성태 회장이 법원에 나오면서 그건 상식적이지 않다, 있을 수 없다 딱 부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크게 말하면 검찰 김성태 회장, 이화영 전 부지사 3명인데 3명 가운데 2명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라는 판단이 서서히 들기 시작하면서 차츰 이제 거론을 멈추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영환 의원님 개인적 분석 들어봤습니다.